우리가 육식을 했을 때 이런 병이 걸려요. 동맥경화. 네, 동맥경화. 동맥경화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이제 걸리게 돼요. 심장 질환, 뇌졸중, 고혈압, 동맥류, 발기부전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되면 혈관이 지금 지방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줄어든다고요. 줄어들면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환시키려니 뭐가 힘들다? 심장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만. 어느 순간 비만도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만이 왜 생기냐면 사실 지방 과다에서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육식을 해서 비만이 안 걸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육식을 할 때 비만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 보시면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배가 많이 안 나왔지만 네, 점점 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지방층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비만만 딱 되는 게 아니라 이 비만 플러스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과 그 다음에 중성지방과 고지혈증에 의한 정말 엄청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요. 세 번째, 암이에요. 사실 육식과 암은 어쩌면 직접적인 관계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자궁암, 뇌종양 이런 것들이죠. 폐암 같은 경우, 간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암들이 특히 전립선 암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정말 많이 생기는 암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육식의 문화를 많이 접하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 몸을 위협하는 장기가 바로 대장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장. 그리고 췌장암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먹으면 췌장이 커져요. 췌장이.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췌장이 커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다가 나중에 췌장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또한 높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당뇨가 생겨요. 당뇨. 제가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다 이야기를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해만 시켜드릴 거예요. 왜 당뇨에 걸릴까요? 고기를 먹으면. 보통 당뇨하면 설탕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섬유질이 부족하죠. 섬유질이 부족하면 췌장에서는 섬유질을 가지고 인슐린을 만드는데 그리고 섬유질을 가지고 소화시키는 시간을 늘려준다고. 그런데 우리가 단 거나 탄수화물 먹으면 뭐가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섬유질입니다. 근데 식이섬유가 부족하니까 막 올라간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인슐린 저항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어디서 나올까요? 췌장에서 나오죠. 췌장에 나와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세포에 들어가야 돼요. 세포에. 그러니까 인슐린이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알았어요. 세포의 문을 열어준 노크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의 의학의 정보를 따르면 세포 안에 들어가서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받을 준비를 한다고요. 그런데 세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지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을 만든다는 말은 인슐린이 분명히 충분히 나와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인슐린이 들어갈 수 없어서 걸리는 게 훨씬 많다고요. 그래서 인슐린이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몸속에 우리가 먹은 음식에 당분이 그냥 빠져나간다. 어디로? 신장을 통해서 방광으로 통해서 소변에 나온다. 그거를 당뇨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결석. 담석증이라든지 신장 결석이라든지 이런 결석들이 고기를 먹으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고기의 지방질 때문에, 기름 때문에 그래요. 기름기. 근데 이거를 우리 몸에서 산도 약하고 그걸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되면 결석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제 책 나중에 읽어보시면 육식을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중에 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고양이들은 우리보다 강산류들이 초산, 염산 이런 거 훨씬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은 적게 나오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식을 하면 뼈가 약해져요. 이거 되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나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들이 뼈가 더 약해요. 역시 억지로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가면 좋은데 이 고기를 소화시키려다 보니까 몸에서 미네랄을 많이 사용한다고요.
칼슘이라든지 요오드라든지 산성 물질을 막 사용해가지고 그 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많이 사용해야 돼요. 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뼈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다음 뭐가 생길까요? 빈혈도 생겨요. 육식을 하게 되면 영양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만성 빈혈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만성 빈혈증까지. 유아 철분 결핍 빈혈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영양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 보면 빈혈 환자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음식은 막 다 드시는 분이에요. 음식을 못 먹어서 빈혈이 걸린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뚱뚱하신데 빈혈이 있고, 고기를 많이 먹는데 빈혈이 있고, 음식을 잡식을 하는데 빈혈이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육식을 통해 생기고요. 자, 8번째,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또 생겨요. 아토피, 쇼그렌,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들. 그러니까 고기를 먹게 되면 면역 이상 증후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백혈구의 문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백혈구가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될까요? 백혈구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건강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적혈구가 건강해요. 백혈구도 피예요. 그런데 피에서 나누면 백혈구, 적혈구, 혈장 이렇게 나누잖아요. 혈소판이나. 근데 적혈구가 건강해야 백혈구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9번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죠. 기억력 저하, 공황장애, 우울장애, 정서 불안 이런 정신적 질환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요. 소화 과정에서 대사 증후군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육식을 주로 하게 되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만큼 비타민이나 효소나 미네랄들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계속 먹다 보면 영양의 이러한 불균형이 오다 보니까 정신질환이 걸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치매가 늘어나는 거 아시죠? 치매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 치매가 수명이 길어져서 늘어난 게 아니고요. 식생활 패턴이 문제가 되면서 치매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질환 환자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식만 끊어도 지금 이 9가지 질환들 어느 정도 거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가령 이것이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프로스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질병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전 육식을 오늘부터 벌써 끊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